여러분들은 사고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사고력에 대해서 아세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사고에 대한 생각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생각 구조. 네. 근데 오늘은 사고력에서 생각 구조로 넘어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게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은 이 생각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로 바꿀 수 없어. 사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사고력이 뭐예요? 사고력. 네. 사고력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력은 뭔가? 웅진 신큐빅이에요? 네. 웅진 신큐빅? 왜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유독 초등학생 때까지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법, 뭐 사고력 막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10대 중후반, 20대가 되고서는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갑자기 안 하는 거야?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왜 이런 걸 안 해요? 전 근데 이 사고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사고력. 한 가지 생각이 아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로 방법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하셨네요. 근데 이게 좀 더 지금은 티님이 이거를 좀 그렇게 세밀하게 얘기했지만 쉬워요. 그냥 사고하는 힘입니다. 사고하는 힘. 이 얘기는 사고하는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드는 힘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물건을 드는 힘 역자에 그냥 그겁니다. 네. 그거야. 그럼 사고력은 뭐냐? 여러분들 무거운 거를 든다. 그쵸? 무거운 거를 오래 든다. 그럼 힘이 세다가 되는 거잖아요. 사고력도 그런 거예요. 사고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으면 사고력이 높은 겁니다. 네. 사고력을 강하게 하면. 네. 맞아요.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그죠? 뀨뀨뀨님. 제 딸 책 1000권 넘게 읽었는데 한 번씩 보면 그냥 19세 수준. 다른 친구들보단 조금 더 나은 정도? 제 자식이라 그런 건가? 왜 그럴까요? 이 사고력이. 왜 책을 1000권이나 읽었는데 왜 사고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흑백 논리적인 생각 사고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사고력이 떨어지니까 흑백 논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쵸? 인턴 차생이 묻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없이 들어본 단어지만 막상 뭐냐면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그쵸? 그럼 사고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진짜로 힘을 기르려면 물건을 드는 힘을 기르려면 점점점 무거운 거를 들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그냥 3kg짜리 아령을 매일 2시간을 든다고 해서 힘이 세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로 1, 2kg짜리 아령으로 열심히 해봐야 힘이 안 길러져요. 네, 안 길러진다고. 맞아. 수학과학 공부 많이 한다고 사고력이 키워지지 않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말에. 네. 왜? 무거운 걸 들어야지. 내 한계까지 들어야 된다는 내 한계까지. 네. 힘은 내 한계를 돌파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한계 돌파. 사고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사고는 당연히 하는 건데 내 한계를 계속 돌파해야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네.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힘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가 사고력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난이도 고정. 네. 난이도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처음에 20kg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해요. 맨날 20kg 벤치프레스를 해봐야 힘이 안 길러져요. 네. 다음날에 계속 올려야 돼요. 무게를. 아니면 체중을 늘려서 올리든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무게를 늘려야지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YR님 안녕하세요. 후원도 감사합니다. 네. 살면서 온갖 위기 고난 한계에 계속 부딪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의 난이도를 계속 높여나가야 돼요. 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문제는 왜 중고등학교 때는 왜 한계가 있냐? 애초부터 한계가 정해져 있는 공부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가 한계가 정해져 있어. 한계가. 그쵸? 중1, 중2, 중3 당연히 사고력이 좀 더 오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어차피 고등학생의 한계의 난이도는 있다고요. 수능의 난이도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고등학생의 한계의 난이도.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사고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바둑을 둬보면 알거든요. 이건 바둑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급이라고 하면 바둑 3급은 꽤 잘 두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이. 그러면은 3급인 사람이 2급이랑 두잖아요. 그러면 진짜 머리 쥐 나야 돼요. 2급을 이기려면 머리에 쥐가 나야 됩니다. 쥐가 나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쥐를 내가지고 그거 진짜로 그냥 내가 생각 대충 해가지고 둬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다. 내가 3급을 두는데 2급인 나보다 한 등급 차이인 사람을 이기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툭툭툭툭툭 그냥 짜여진 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머리에 쥐나면서 어떻게든 진짜 얼굴 시뻘개져가면서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둬서 이기잖아요. 그럼 내가 2급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 3급이랑 두잖아요. 그 다음 확실히 편하게 돼요. 왜? 사고력이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면 수능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더 난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계속 그걸 두는 거예요. 그냥 바둑으로 따지면 계속 3급인 사람이 계속 그냥 3급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2급, 1급 뭐 아마 이렇게 하면서 하질 않아요.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추게끔 공부 시스템이 돼 있지도 않고 어차피. 그냥 수능이지 뭐 수능 시험 보는데 갑자기 막 대학 물리나 막 이런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어느 순간 한계에 금방 봉착해요. 근데 우리가 물리학 교수님들이 시간을 주면은 당연히 고등학생 물리는 그냥 가뿐히 풀죠. 사고를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게. 맞아요. 채님,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사고력이 이겁니다. 아니에요. 티님, 학생 때 수능 수학 1등급 맞으면 사고력 좋아지는 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수학을 푸는데 익숙해진 거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잖아. 사고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겨우 수능 1등급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요. 그게. 그럼 사고력을 끊임없이 올려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파워를 올려야 돼요. 파워를 올려야 돼. 왜냐? 파워를 일단 올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를 그 다음 문제야. 생각 구조든 어떤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생각이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고력이 떨어지면요. 생각이 지쳐요. 문제가. 맞아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사고력이 급저하돼요. 문제가. 파워가 약해지는 거라고요. 왜 파워를 저하시키는 약을 먹냐고요.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약을. 왜? 사고력을 저하시켜야지 감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를 죽여놓는 거라니까요. 정신과 약이. 파워를 줄인다고. 그거를 왜 먹냐고요.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항생제 먹고 이러면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져. 근데 여러분들은 막 항생제 먹었더니 몸이 나았으니까 건강해졌네. 나은 거랑 건강하고 힘이 세지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항생제 약을 먹고 해봐요. 힘이 세지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고력을 기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 20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20대라고 사고력을 안 기르려고 그래요? 사고력은. 뀨뀨릉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기르는 거예요. 사고력이 되면은 이거는 집중력이랑 좀 다릅니다. 사고력이 되면은 집중력도 좋아져요. 다 좋아지는 겁니다. 사고의 힘이. 우리가 사고력이 떨어지면은 제일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끊어지고 딴 생각을 해요. 보통 ADHD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고가 힘있게 쏘아져서 나가야지 그 다음에 또 뭔가로 이렇게 사고의 힘이 이렇게 분산돼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잖아요. 파워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이게 다른 일반적으로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거 주면 야야야 생각하기 싫다 그만하자 막 이런 사람 사고력이 약한 거예요. 사고력이 약한 거라고요. 갑자기 내가 돈을 어떻게 벌면 잘 벌까? 한 3분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냥 자자 내일 생각. 사고력이 약한 거야 이거는. 뭔가 사고의 파워가 약한 거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 보면은 바로 그냥 포기하는 거. 사고력이 약한 거예요. 그게.
사고력이 좋아지면은 대체로 끈기도 생겨요. 그냥 육체적인 끈기도 생긴다고요. 사고력은 약간 정신적인 끈기가 돼야지 육체적인 끈기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사고력이라는 거는. 근데 왜 이상하게 20대가 넘어가고 어른이 되면 왜 사고력에 대한 거를 전혀 그냥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머릿속에 암기, 지식 넣는 거 이런 것만 하냐는 겁니다. 예. 맞아요, 예나님. 회피도 사고가 약한 거예요. 회피도 사고가 약한 거. 예.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 일부, 예. 일부 사고력이 약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100%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한 50% 정도는 사고력이 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50% 정도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퍼즐을 풀잖아요. 어려운 거를 푸는데 정신적으로 지친다. 아니면 이거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지치지 않는다. 사고력이 좋은 거예요. 예. 그게 계속해도 질리지 않는다. 사고력이 좋아한 거라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차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래도 게임이 낫다라고 한 게 있거든, 게임이. 약간, 게임은 그래도 사고력을 좀 올려주는 건 있어요. 근데 문제가 게임에서의 사고력도 아까 수학이랑 비슷하게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다고. 그 사고력을 올리는 게.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높긴 하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아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좀 경쟁하면서 살기에 더 나은 사고력을 가졌다고 보진 않아요. 그게. 네. 그게. 그러니까 게임도 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게임을 그냥 여가 정도로 하는 거는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긴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진짜 사고력을 단련하는 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으로 사고력을 단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퍼즐류 게임은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잘 안 하죠. 왜냐? 머리가 지쳐서 힘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저도 듣기로는 자살 위험자나 조현병 전 단계에는 정신과 도움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급한 걸. 맞아, 그때 하는 거야, 그때. 근데 일반 분들이 무슨 정신과 약을 먹어요. 네. 가장 최악이에요. 최악. 왜 사고력을 떨어뜨리냐고요. 사고의 파워를 떨어뜨리냐고요, 이걸. 네, 굳이. 이거 다시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이걸.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거 복구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았던 사람이 힘도 세고 그런 사람이 큰 사고를 겪어서 뭐 병실에 한 5년 누워있어서 그렇지만 후에 다시 회복하는 경향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죠. 선생님, 그럼 반대로 육체적 끈기를 증진하면 정신적 끈기도 증진되나요? 저 요즘 정신단력 겸 체력 기르려고 매일 러닝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좀 낫다고 보는데, 근데 사고력이랑 또 끈기는 어느 정도는 연결돼 있어도 완벽하게 끈기가 올라간다고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고력이 올라가 이걸 끌어올리는 거지, 끈기가 올라갔다고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신과 약 먹으면 살이 찔 확률이 높아요. 네. 사고력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살이 찌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실 일부. 네. 왜 사고력이 떨어지면은 살이 쪄요? 이 질문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써야 살이 덜 쪄요. 확실히 뇌를 굴려야. 사고력을 쓰는 게, 사고력을 쓴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속도가 빠르면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사고력은 CPU가 좋은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게 끊고 단련을 해야죠. 결국 단련.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쯤에 그게 있었어요. 저는 레고를 안 사줬어요. 레고가 비싸가지고 부모님이 안 사줘서 옛날에 만든 천재인가? 만든 천재라는 약간 해서 갖고 노는 게 있었어. 네. 이 장난감 이름이 뭐였더라?
만든 천재. 아, 이게 아니었나? 장난감 이름이? 만들 천재? 약간 그 퍼즐에서 끼우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그냥 거의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그게 저는 머리 쓰는데 도움이 됐고, 초등학교 때부터 장기바둑 많이 두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도움이 되긴 해요. 이걸 좀 깨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럼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이 먹어서는. 네.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고력을 기르는 거는 사고의 힘, 생각하는 힘.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봐요. 근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아까 책을 읽는 게 사고력에 도움이 안 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난이도가 딱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를 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수준 난이도의 책을 읽으면 그 다음도 어느 수준의 난이도를 넘는,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독서라는 게 그렇게가 잘 안 돼요. 대체로 자기 취향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독서라는 거는 비슷한 난이도에 비슷한 취향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력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머리 나쁜 애들은 장기 퍼즐 싫어. 그건 사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왜냐면 그 두는 시간 동안 계속 생각해야 돼. 장기 바둑은요, 만약에 바둑을 2시간 두잖아요? 한 1초도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쉴 수 없어요. 거기다가 나보다 더 잘 두는 사람이랑 뒀을 때는 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결국은 사고력이라는 거는 나의 사고하는 컴퓨팅 파워를 끝까지 쓰고, 그거를 남기지 말고 끝까지 써서 완전히 부하가 걸릴 정도로 써야지만 또 넘어가고 이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내가 봐도 아까 말한 3급이잖아요? 4급한테 거의 안 져요. 3급이. 4급한테 거의 안 진다고요. 아마추어에서는 오히려. 물론 프로에서는 봐도 뭐 프로 5단이 막 가끔씩 7단, 8단도 꺾고, 그거는 프로는 약간의 그 단이 약간의 경력이라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무조건 잘 둔다고 해서 단이 무조건 승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 완전한 그냥 아마추어에서는 3급과 4급은 꽤나 큰 차이예요. 그게. 이해가 됐죠? 그게 왜 사고력이라는 거는 이 파워랑 비슷한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결국 사고력을 높이는 거는 내가 얼마나 어렵고 끝이 안 나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뛰어넘는 생각까지 하면서 계속 실제로도 삶이 계속 할 수 있느냐. 이제 나중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위험까지도, 사는데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프로세스가 더 잘 돌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력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20대를 넘어가면서 하질 않나. 그냥 맨날 똑같은 암기, 외우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사고라는 거를 하는 거를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비피님 말씀대로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른 곳을 여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생각. 맨날 익숙한 거, 맨날 똑같은 출퇴근 공간, 맨날 똑같은 카페, 똑같은 데 가고. 여러분들은 사고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해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저는 출근하잖아요. 사무실 가는데 운전할 때 뇌를 안 씁니다. 맨날 똑같은 길,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맨날 똑같은 과속 카메라가 있는 데를 지나니까 사고를 안 해요. 똑같은 데를 가면. 이게.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그게. 제가 이전에 그 5월 달에 그 방콕에서 푸켓까지, 끄라비 푸켓까지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했잖아요. 진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고 도로부터 전부 다 운전하면서 1초도 못 쉬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핸들은 정반대. 이러니까 당연히 운전하는데 더 힘들고 지치는 느낌은 있지만 좀 머리가 건강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게. 글을 쓰다 보면 진짜 얼마나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쵸. 그거 해봐요. 이게 과연 내가 머리가 쉬면서 하는 건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거, 솔직히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쓰냐고요. 솔직히 안 쓰잖아요. 그만큼 저하돼요. 계속 저하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만약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한다, 사고력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사고력이 거기에 고정돼요. 네. 그 시험의 난이도에 사고력이 고정됩니다. 사실은 그런 시험류는 사고력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특정 시험들은 그냥 네가 애초에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에서 대부분 결정난다. 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어느 정도의 사실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부 사고력의 파워가 일부 있는데 그보다 낮은 시험이면 당연히 좀 더 쉽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예나님, 전 똑같은 거 하면 반복되면 질려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늘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데 그게 싫은데 오히려 꾸준히 안정적인 사람들이 부러운데 사람성이 또 색다른 시각으로 생각되게 되네요. 아니에요. 안정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고가 안정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사고력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오늘 임상 심리사 자격증 시험 탈락. 그냥 제가 공부하는. 사고력이라는 거는 이거를. 근데 사고력이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살아가든 잘 살죠. 이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사고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사고력이 떨어지면 연애도 안 돼요. 다 안 돼. 사고력이 떨어지면 연애도 안 돼. 뭣도 안 돼. 다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고력이 떨어졌을 때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고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일단은 용량 그 CPU가 좋으면 컴퓨터 옛날에 깡패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옛날 지금 시대는 뭐 그래픽 카드부터 다른 것들도 중요한데 램이든 뭐든 제가 옛날에 펜티엄 시절 때는요. 램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텔 CPU 펜티엄 2냐 3냐 뭐 이게 그냥 깡패였거든요. 사실은. CPU 좋으면 뭐 그래픽 카드고 뭐고 다 게임이 센 것도 돌아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고력이라는 건 일단 좋고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그게. 그 다음에 얘기야 나머지는. 맞아요. 사고력은 진짜 중요한 기본인데 사고력 좋다고 또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잘 사는데 필요한 요소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이제 사고력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생각 구조입니다. 생각 구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구조가 들어가요. 이 사고력이 일단 강하고 그 다음에 생각 구조를 어떤 식으로 돌리느냐입니다. 사고력이 강한데 머릿속에 이제 이게 강하지만 머릿속에 이제 뭐 나쁜 생각들만 들어있어 봐요.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막 그런 것들만 들어있으면은 이게 쓰나 마나죠. 그게 아니면은 구조가 잘못됐어. 어떤 생각을 하는데 세긴 세요. 근데 한 100바퀴 돌려서 해. 지름길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무조건 결국은 또 생각 구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뭐겠어요. 그러면 생각 구조라는 거는 일종의 생각 구조에서는 성격도 들어가고 뭔가 배려심이라는 부분부터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식으로 먼저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생각 못하는 걸 저 사람이 생각하는가부터 구조라는 얘기는 되게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조는. 구조는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결국. 그러니까 약간 구조라는 의미는 일부 소프트웨어랑 비슷해요. 아까 생각하는 사고력은 좀 더 CPU라는 컴퓨터 파워적인 얘기였으면 생각 구조는 좀 더 소프트웨어라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좋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구동이 되고 센스 있게 구동되고 이 컴퓨터를 잘 쓰려면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는데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은 또 무시하는 게 있다고요. 이거를 그냥 결국에는 돈 하거나 이게 무슨 좋은 소프트웨어겠어요. 사고력은 눈치가 아니야. 사고력이라는 얘기는. 그냥 얼마나 생각을 강하게 할 수 있냐. 지치지 않냐. 누군가와 사고에 대한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나눌 수 있냐. 뭐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옛날에는 바둑을 이틀 동안 뒀어요. 막 이틀 동안 두고 막 이런 거 쉬지 않고 할 수 있냐. 이게 사고력이라고요. 그게
소시오패스들이 나쁜 쪽으로 사고력이 높은 이유도 연관이 있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결국은 생각 구조라는 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라고. 예를 들어서 사고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고력은 여러분, 진짜 이거를 생각하면 되네. 그 어떠한 우리 해상도 있잖아요. 해상도랑 비슷해요. 사고력이 떨어지면은 막 그냥 256 해상도야. 예. 256 해상도. 사고력이 좋으면 4K예요. 예. 근데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256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또 4K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좋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요. 예. 그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소프트웨어.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 무조건 어떤 소프트웨어가 최고입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무조건 어떤 소프트웨어가 최고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퀄리티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고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 좋은 사고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요. 인스톨을 해야지.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4K를 구동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졌다 하는데 정말로 옛날에 윈도우에 98을 돌리면은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 예. 그게. 근데 물론 컴퓨팅 파워가 약해서 256으로도 정말 뭐 잘 돌리는 사람도 있죠. 굿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256으로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제 생각에는 삼국지 5 게임이었습니다. 예. 삼국지 5는 명작이야. 예. 더 명작은 삼국지 3 이제 도스 게임 막 이런 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컴퓨팅 파워의 사고력으로 엄청난 사고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될 수 있으나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게임은 흔하지 않아요. 네. 그게 우리들은 그래도 네,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야죠. 좋은 사고력을 가졌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거죠. 삶이.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깔아요? 어떻게 깔아? 네. 어떻게 깔아요? 좋은 걸 어떻게 깔아요, 여러분들? 사고 구조 좋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깔 거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네. 어떻게? 그럼 사고 구조를 어떻게 해요? 복제해야지. 사고 구조가 좋은 거를 복제하잖아요. 컴퓨터는 여러분들 복제 기능이 있잖아요. 복사 기능이 있잖아요. 복사 기능. 네. 그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1, 2년 몇 년 있어봐요. 같이 대화하면서 있어봐. 그러면 이 적외선 통신으로 복제가 된다고요. 네. 그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래서 가족 여러 가지가 다 생각 구조가 얽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복제되는 거라고요. 복제. 소프트웨어는 원래가. 근데 사고력은 복제할 수는 없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네. 좋은 소프트웨어 구매. 옛날에 그 게임 같은 거 애들끼리 이제 플로피 디스크 가지고도 복제했잖아요. 네. 그 복제가 된다고요. 그게. 네. 그럼 그 복제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옛날 방식은 당연히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게 좀 복제되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요.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요. 그 정도 가지고도 이제는 뭔가 경쟁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네. 안 돼.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복제해봐야 지금은 4K를 하라고 하는데 4K가 이제 8K지 8K. 8K가 엄청 좋은 해상도에 막 이러고 소프트웨어는 막 말도 안 되게 좋은 것들 막 어도비에서 나오고 막 이러는데 뭐 이전 그림판도 좋은데 나는 아직 그림판도 이거 다 못 쓰는데 솔직히 일반 사람들 그렇잖아요. 윈도우의 그림판도 잘 못 쓰잖아요. 솔직히 예. 이렇게 잘라내기랑 붙여넣기만 쓰고 그림판 가지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막상.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던 그 생각 구조를 바꿔야 된다가 그거야. 생각 구조를 바꾼다는 게 뭐겠어요? 또 소프트웨어를 바꾸라고요. 네.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꿀 수 있잖아. 소프트웨어는요. 아니면 추가로 뭘 돌린다든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 구조라는 거는. 네.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외우고 그냥 내가 업무에 필요한 거를 그냥 많이 습득을 하고 이런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아지지 않아. 그냥 현재 상황에서의 그냥 맞춰서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미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나 뭐더 능력이 좋아지고 이러질 않잖아. 여러분들이 회사 일 열심히 한다고 뭐 여러분들 능력이 좋아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예요. 아니 막 억울해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나는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뭐 했는데 아니 당연하지. 그건 본인이 발전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을 발전시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진짜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 더 부자가 되고 싶든 어쨌든 더 나은 삶을 하려면요. 사고력과 사고 구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내가 재수를 하겠다. 사고력을 높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니까. 어차피 그 시험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특정 사고력에만 그게 돼 있어, 한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생이에요. 내가 2등급을 맞겠다.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사고력까지만 올리면 돼요. 네. 그게 2등급까지 맞을 수 있는 사고력을 올리는 방법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사고력을 올리는 건 어렸을 때는 나이 먹으면 좀 어렵고 어렸을 때는 특정 훈련들을 하면 올릴 수 있어요. 네. 다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사고 구조예요. 소프트웨어라고요. 소프트웨어. 사실은 수능 시험도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네. 결국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 뭘로 바꾸느냐, 시험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요. 결국은 그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사고력은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고력은 좋았지만 사고 구조가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소프트웨어가. 네. 뭐 우리 집이 특별히 저에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넣어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 뭐든지 할 수 없었어. 20살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엄청 대단한 학업 성취도를 이루고 이러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환경에 대한 얘기고 사고력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좀 강남을 가야 되는 대치동을 가고 이게 소프트웨어 붐이에요. 소프트웨어. 예. 확실히 강남 가거나 어디 그런 데 가면요.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그 시험에 맞게 수능이란 시험에 맞게 좀 탑재될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든. 사고력이 낮아도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 그러면 사고력은 당연히 계속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고력은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 구조를 계속 좋은 소프트웨어로 해야죠. 그거를.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 어른이 되면 그래도. 근데도 계속 그러고 살면 진짜 놀랄만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난 일반 사람보다 더 훨씬 나은 사고력을 갖추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추잖아요. 정말 그 일반 사람보다 낮은 사람에 대한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펜티엄 컴퓨터를 펜티엄 166을 쓰면서 여기서 좀 안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해봐요. 네. 그거 쓰고 싶냐고요. 네. 그거 하고 싶어요? 펜티엄 컴퓨터 쓰면서 뭐 하겠어? 지뢰찾기 윈도우에서 지뢰찾기하고 핀볼 이런 거 하고 싶냐고요. 그거 금방 못해요. 그거랑 똑같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와 동일하다고요. 그게 질려요. 네. 하나도 그거에 호기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아니면 연애를 하는 여러분들 아직 20대 분들 연애 얘기 왜? 누군가를 만나서 왜 마음이 안 끌려? 여러분들이 펜티엄 166이든 166이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더 좋은 컴퓨터인데 펜티엄인 사람을 만나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러면. 네. 서로 간의 수준이 맞다. 이 컴퓨팅 파워도 비슷하고 컴퓨터가 똑같다. 네.
애플 맥북인데 같은 버전 맥북이다. 서로 잘 보여, 깨끗하게 보여,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보인다고. 소프트웨어도 다 똑같고 이러면 얼마나 서로 생각해봐 사용하기 편해. 내가 쓰던 어도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사람 컴퓨터도 어도비 프로그램 너무 쓰기 편하죠. 같은 맥북에. 그런 식으로 인연도 그런 식으로 끌리게 돼 있다고요, 원래. 예. 그렇게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인연도. 여러분들 같으면 한 번도 안 써본 MS-DOS에서 막 이렇게 막 칠 거예요. 리눅스를 막 옛날 구시대적 리눅스 치면서 힘들게 굳이 못하러 힘들게 그걸 써요. 그게 사람 인연이랑 비슷한 거지. 꽁룡님 생일인가요? 축하드립니다. 몰랐습니다. 그 같은 반 분들 다 축하해 주세요. 예. 아까 하영이라는 분과 생일이 똑같군요. 예. 다음 수업 시간에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합시다. 부모를 맞아, 부모 떠나야 돼요, 무조건. 제가 그래서 맨날 독립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전 스펀지 같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누군가가 없다는 게 안타까워. 쉽지 않죠. 그럼 그 좋은 사람은 왜 나보다 낮은 컴퓨터와 하기 싫다니까, 그게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안 섞이는 게. 네. 맞아, 인연은 그 수준에 맞는 이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약간 오버클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약간 내가 펜티엄 166인데 300으로 그냥 오버클럭을 해요. 예. 근데 이거 오래 못 쓰거든요. 이러면 CPU 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 속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인연이 그렇게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위로 가거나 뭐 아래로 갈수록 또 너무 자기랑 딱 맞는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완전히 딱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원래 어렵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예. 적당히 보완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진짜로 이거는 그냥 진짜 사고력이라는 것과 생각 구조에 대한 진짜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를 하실란가 하고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는 생각 구조보다 그거는 원래 좀 어렵거든요. 생각 구조를 더 바꾸는 게 사고력부터 좀 더 올리는 게 필요해요. 사고력. 네. 사고력을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사고력. 20대 분들이든 저는 집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진짜 10대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사고력 올리는 거에만 집중해도요. 아이의 학업 성취도는 꽤 잘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지금 고1이다라고 했을 때 성적이 뭐 한 70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냥 85점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요. 암기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라니까. 사고력을 먼저 올려줘야 돼요. 사고력을 올려주면은 성적은 따라 올라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진짜로요. 네. 사고력을 먼저 올려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교과서만 봐라, 뭐 봐라. 그것도 사고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사고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네. 제 생각에 고등학생 수준의, 그러니까 막 서울대 목표 아니고요. 한 3등급 선? 3등급까지는 사고력을 올리기 쉬워요. 그냥 사실은 일반인들도 다 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3등급은. 3등급. 예.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하면 약간 인서울 정도거든요. 인서울에 약간 좀 겨우 들어가는, 겨우까지는 아니, 조금 뭐 아주 괜찮은 대학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선인데 거기까지는 사고력 올릴 수 있어요. 예. 진짜 우리가 헬스 누구나 하면 벤치프레스 80kg 드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게. 그럼 거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도 뭐 그게 어렵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다 대치동으로 이사 갈 수 없으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생각 구조를 바꿔주는 게 더 어렵긴 하거든요. 학생 때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이거 사고력이라도 올려주면 어느 정도는 가니까. 예. 여러분들 성인이면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고력 올리는 거는. 예. 웬만하시면 계속 올려야 돼. 난이도를. 예. 난이도를 올려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9급 시험을 자꾸 떨어진다. 7급 시험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9급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9급이 더 쉽게 느껴지면서 붙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실제 실험해본 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좀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아, 벤치 80kg. 남자라면, 네, 남자의 한 체중이 한 7, 80kg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80kg면. 네. 여성은 안 되죠, 당연히. 네. 여성분들은 40kg? 네, 매일 헬스장 가서 단련하면 될 것 같은데, 40kg는 좀 힘들 수 있겠다. 30kg 여성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게. 네. 사주를 배우는 것도 진짜 사고력이 좋아지긴 합니다. 제 수업 시간 때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저는 계속 수업을 하잖아요. 쉴 새 없잖아요. 제 수업 들어보면 자꾸 생각하고 막 던지잖아요. 저는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머리가.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사고를 안 하는 걸 못 봤잖아요. 제 교육생분들 아시잖아요. 생각을 쉬지 않잖아요. 저는 지치지 않는다고. 사고력이 되니까 그런 거고, 이제 좀만 복잡해지면은 교육생분들은 가끔씩 이제 놓친다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얘기를 놓치고 들어요. 이게 당연히 저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주 보면은 저는 만세력 100개를 놓고 봐도 안 헷갈리거든요. 안 헷갈려. 그게 사고력 때문이에요. 네. 사고력 때문에. 물론 소프트웨어도 거의 뭐 머릿속에 거의 완벽한 만세력 같은 게 다 깔려 있는 것도 있지만 안 헷갈려요, 이게. 네. 막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해도 헷갈리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고력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내가 뭔가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자꾸 누군가의 말을 놓친다든가 생각을 놓친다, 뭘 자꾸 빼먹는다, 이거 다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고력부터 올려요. 네. 멀티태스킹도 사고력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해당될 수 있다지 100%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결국은 그래도 멀티태스킹도 소프트웨어도 연관돼 있어서 그래요. 생각 구조도. 네. 멀티태스킹이 필요 없는 생각 구조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100%가 사고력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70% 정도는 사고력과 연관돼 있습니다. 네. 멀티태스킹 못하는 사람은 사고력이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결국은 CPU 파워라니까요, 여러분. CPU 파워. 높아야 돼. 일단 높고 생각을 해야 돼. 나머지는. 네. 그거를. 그리고 당연히 이게 단련을 안 하면 떨어져요. 근데 사고력이라는 거나 근력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올리면 쉰다고 막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지 않아. 일단 올리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꾸. 이게. 다시 떨어지더라도 회복해요. 근력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벤치프레스 80kg 들던 사람이 1년 헬스 안 했다고 해서 막 30kg도 못 들고 이러지 않아요, 실제로. 네. 몇 번 운동하면 금방 80으로 다시 금방 돌아와요. 전혀 안 하던 사람. 사고력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떨어질 수 있으나 다시 하면은 한 번 도달한 지점은 다시 돌파하기가 쉬워요. 원래 사고력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고력에 대한 거를 왜 진짜 20대에게는 전혀 아무도 꺼내지 않는지 모르겠고, 네. 제가 누구죠? 그 변호사, 아는 변호사 그분이 좀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하는 힘 막 이러면서 뭐 노너 얘기하더라고요. 아류노너 막 이거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힘 얘기하는 게 그게 사고력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것도 좀 제가 말하는 사고력에 대한 얘기랑 좀 흡사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 그게.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사고력이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좀 테스트 해보세요. 좀 나이가 20대이신 분들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여태까지 인생이 뭐가 안 풀렸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알 수 있다고요. 제가 이거를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사주 볼 때 이게 있어요. 이 사람이 복잡한 길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가나? 안 가요. 네, 안 가. 복잡한 길을 가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사고력이 떨어지면 흑백 논리를 생각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 그게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256 컬러가 이게 단순해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야.
흑백 논리는 완전 이제는 흑백 TV야. 야, 256 컬러 TV도 아니고 흑백 TV면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고력을 끊임없이 하락시키는 겁니다. 사고력을. 흑백 논리는. 예. 얼마나 떨어뜨리겠어요. 사고력을. 이게. 주스님, 근데 저는 생각 구조가 바뀌면서 조금씩 사고력도 길러진다고 느꼈는데 보통 반대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스님. 생각 구조가 바뀌어서 사고력을 기를 수도 있는데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지. 쉬운 길은 아닌 거지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사고력을 기르고 가는 게 더 쉬운 거긴 해요. 왜냐면 생각 구조를 바뀐다는 게 소프트웨어.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고력이 떨어지면요, 제가 아까 말한 거를 빠뜨리고 말하는 것도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유지하는 게. 그래서 사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쵸? 사고력이라는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 구조는. 이거를 바꾸려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 거를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제를 한다. 복제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람과 같이. 근데 이게 내가 사고력이 낮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그렇게 같이 있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지금 주스님이 말한 구조가 사실 이게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기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멀티가 안 되고 오히려 크면서 감각이 둔해지면서 멀티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건 뭘까요? 여기서 멀티를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멀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세로 100개를 넣고도 헷갈리지 않는다. 네. 그거는 제가 익숙한 게 아니죠. 왜냐? 사주는 다 다른 사주들을 볼 거 아니에요. 100개를 랜덤으로 주어져서 생각을 계속 멀티태스킹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있잖아요.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이거는 멀티태스킹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익숙해진 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하가 적어, 사실은. 근데 아마 제이님은 그거를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셔서 말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재방송 보면서 생각 구조 바뀌어야죠.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 좋습니다, 제이님. 그러면 수학 생각을 하면서도 음악 생각을 한다? 이런 걸까? 생각을 한다가 아니어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제이님이 수학을 풀어야 돼. 풀으면서 음악도 들어가는 거를 전부 다 무슨 음악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멀티태스킹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익숙한 거죠. 정확히는. 네.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게 말이 쉽지. 이게 되면요, 이제는 생각해봐요. 만세력을 하나 보는 건 지루해요. 저는 2개 보는 것도 지루해, 3개 보는 것도 지루해. 사실은 10개 정도 봐야 안 지루해요. 이게. 차쌤 영상 보면서 사고 구조도 바뀌었는데 영상 보는 것도 도움돼. 네, 영상을 보는데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원래 소통을 해야지 좀 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하시겠죠. 노래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었었는데 근데 국어 들을 때는 멀티한데. 근데 이게 저도 제이님이나 리선님처럼 원래 어렸을 때 저도 꼭 수학 문제 풀 때 음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멀티태스킹이 아니었어요. 그게. 왜냐? 수학 문제 풀 때는 음악이 안 들려요. 음악 듣고 있으면 수학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그건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가 그냥 꺼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근데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음악도 하나도 안 놓치고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안 놓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국어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 둘 다 놓치지 않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국어가. 수학은 이게 집중이 되면서 이게 꺼지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네. 사고력과 창의력은 어느 정도 크기가 비례할까 듣다 보니 창작할 때 사고력이 중요해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창의력은 사고력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창의력이라는 사고력이 무조건 있어야 돼. 더 우선순위야 사고력은. 네. 음악이랑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거라니까 멀티태스킹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멀티태스킹은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세력 10개 바지 안 지루하다는 게 이게 사실은 보통 교육생분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야. 아예 사실은. 근데 전 진짜 그래요. 이게 차쌤은 익숙해서인가요? 물론 직업이라 익숙해진 것도 있겠지만에서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 왜 그게 아니냐면 10개의 만세력을 띄워놓고 봤을 때 10가지로 나눠서 각자 구동해요. 저는. 각자 구동한다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각자 구동하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아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저기 음악 들으면서 책을 읽는데 2가지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진짜 사고력과 여러 가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제이님.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게. 맞아요. 왜 우리는 사고력을 기르면 능력이 다 좋아지는가에 지금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고력이 강해지면 멀티태스킹이 훨씬 쉬워지니까 여러 개 능력이 발달되는 시간이 단축되죠. 숙달되는 기간도 빠르고. 제가 만세력을 한꺼번에 막 10개, 100개를 볼 수 있으니까 사주를 잘 볼 수 있는 거지. 영원히 저는 다른 역술인들이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저처럼 볼 수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저처럼 못 봐요. 맞아요. 인턴 스스로 멀티태스킹 잘한다는 사람들 많지만 막상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없어요. 진짜 쉽지 않다니까. 진짜.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2가지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2가지 악기를 양손 발하면서 저 옛날에 있었잖아요.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북치면서 아코디언하고 피리 불고 막 뒤에 모자에서 뭐 나오고 이 사람이 최고인가? 멀티태스킹 최고라고 할 수 있나? 옛날에 그 서커스단 보면은 꼭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발로 북치면서 아코디언 연주하고 막 모자 뭐 나오고 막.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으면 하는 다음 질문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미끼를 던지듯이 말하는 것도 멀티태스킹인가요? 멀티태스킹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의 힘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남들보다 순수학습 속도가 느리면 사고력이 낮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팀님. 이거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팀님이 되게 좋은 질문했어요. 이거는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일 가능성이. 지금 팀님이 말하는 거에 반대입니다. 남들보다 순수한 학습 속도가 느리면 사고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연히 지금 말은 처음 접하는 거 얘기인 겁니다. 처음 접하는 거 당연히. 아니 뭐 완전히 뭐 오래된 거를 하는데 뭐 5년 한 거를 하는데도 느리면은 그냥 못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근데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초기 단계에 시작했을 때 얘기예요. 팀님의 질문은. 그랬을 때는 느린 사람이 오히려 사고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래? 왜? 빠뜨리지 않고 가니까 높죠. 남들보다 순수 학습 속도가 빠른 사람은요. 그냥 거기서 필요한 것만 찾아서 그래요. 필요한 것만. 점수 높이는데 당장 잘 보이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죠. 한꺼번에 모든 걸 외우려고 해봐요.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게. 정제해서 가져가는 게 학습 속도가 빨라요. 원래 초반에는 정제해서 가져가는 게. 근데 사고력이 높아지면요. 정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력이 높다는 거는 정제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느끼고 가자예요. 사고력의 의미는. 여러분. 사고력이라는 거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초반에 빨리 배우고 순수 학습 속도가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험으로 따지면 기출문제만 공부하고 선생님이 나온다라는 것만 집중적으로 잘하고 이러면 점수 잘 나오죠. 당연히. 그건 사고력이 높다라고 볼 수 없죠. 자기가 이것저것 하나하나 하고 의문도 갖고 그렇게 꼼꼼히 하는 게 사고력이 높은 거예요. 그냥 이 문제에 그냥 완전히
약간 다른 면을 또 생각해보고 이러면 오래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 전에 그 과학을 보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인데 거기서 거기 나왔던 지웅배 아저씨, 거기 물리학자 아저씨들 그 실제 그 과학 풀었거든요. 그 수능 문제 풀었는데 수능 시간 동안 막 6문제 풀고 3문제 풀고 막 그 최고의 예, 물리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문제 막 수능 문제 막 6문제 풀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게 진짜 그렇게 돼요. 그 속도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고를 하다 보면 그렇게가 안 돼요. 왜냐? 그 문제를 보면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 네. 아는 지식도 많고 하니까 그냥 막 진짜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제이님 감사합니다. 쌤이 차원이 높다 하신 게 뭘 말씀하신 건지 아까 보이는 느낌. 예.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약간 비슷한 계열이지만 약간 멀티태스킹의 느낌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노래 대충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제대로 부르는 거. 또 피아노도 정말 잘 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어려우니까 사실 피아노를 그냥 코드로 간주 정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고력을 다시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사고력을 기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독학을 할 수 있어야 돼, 독학. 사고력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독학입니다. 독학이 안 되면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한계가 금방 와요. 독학이 안 되면. 그래서 결국은 사고력을 내가 어느 정도 넘어섰다는 거는 공부에 독학이 가능한가 이 얘기로 넘어가요. 결국은 독학. 예. 독학이 안 된다. 독학을 할 수 없는 공부다. 그거는 사고력에 이미 정체가 돼 있거나 필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능 공부는 독학이 안 되잖아요. 독학이. 그래서 수능 공부를 사고력이 제가 높은 공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 결국은 독학을 해야지 사고력을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 이상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맞아요. 수능 같은 타임 어택은 사고력 측정하는 거랑은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어느 정도 사고력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아주 띨띨한 사람을 걸러자. 사고력이 너무 허접한 사람 걸르자. 우리는 한 80까지인 사람만 80까지 사고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패스할 수 있게 만든 거야. 한 수능 한 80까지는 한 5등급까지는 사고력이 한 80인 사람을 우리는 가능해. 그 시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수능은. 당연히 그 다음은 당연히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아야 되는 거죠. 1등급에 막 서울대 가려면 사고력이 약해선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서울대를 이제 최상위권을 어느 정도 가볍게 돌파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독학 공부를 혼자 하는 거에 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를 뭐 압도적으로 들어간 애들 걔네들 공부 혼자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독학이 돼요. 혼자만 해도 와 그냥 막 뚫고 가요. 성적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내가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보려면 결국은 내가 특정 어떠한 공부든 뭐든 독학으로서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이룰 수 있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고력을 어느 정도 넘어간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독학과 사고력은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독학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기르게 해줘야 되나요? 결국은 그냥 사고력을 먼저 길러주세요. 그리고 사고력의 어느 수준을 보고 그걸 넘어서면은 스스로가 독학을 하고 싶어 해지는 거지 독학을 먼저 하게 한다고 해서 사고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고력이 일단 어느 순간 돌파되면 독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내가 일정 돌파가 됐는데도 내 사고력이 굉장히 일정 넘어갔어. 근데도 갑자기 난 선생님 없으면 공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애들은 사고력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해. 그게. 그래서 옛날에 그 바둑을 둘 때도요. 어느 수준 되잖아요. 혼자 둬요. 바둑 혼자 둡니다. 혼자 둬요.
그게 이제 실력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바둑도 혼자 두거나 장기도 혼자 두면은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엄청나게 기력이 올라가요. 그거 결국은 독학 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고력은 무조건. 예. 맞아요, 제인 진짜. 아, 그래서 공부의 왕도에 보면 다 독학이었군요. 진짜 그래요, 그게. 쌤, 근데 본인한테 투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학원을 다니면서도 혼자 독학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사고력을 올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독학을 해서 그걸 넘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자동으로 사고력이 길어지면 독학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독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난 제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독학을 해야 사고력이 길러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고력이 길러져서 그걸 뚫고 가야지 독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둑을 처음부터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서 열심히 둬봐요. 바둑 장기를 초보자가 혼자서 둬봐야 하나도 안 늘어요. 사고력도 안 늘어. 네. 아예. 그게 진짜 잘 두는 단계로 가면요. 혼자 잘 두는 단계로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둑에 어느 정도 해야지 혼자 둘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1급, 2급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솔직히 의미 있게 하려면요. 완전 아마 3급 수준이어야 될 거예요. 바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보통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독학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다 하는 거는 거의 다 서울대에서도 좀 중급 이상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급 이상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고대 얘기도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연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냥 혼자서 독학을 해서 이루겠다가 그게 제가 진짜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재수하려면은 꼭 기숙학원 가야 돼요. 이 얘기가 진짜 얘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은 기숙학원 가서 고문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독학을 할 수 있다는 건 일반인들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맞아요. 네, 네. 사고력을 올리려면 학원에서 배워도 결국엔 독학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방송을 잡은. 예, 맞아요. 네. 어떤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제이님. 제가 공부에 왕도 보고 속아서 독하겠다 망했습니다. 맞다니까요. 그게. 제이님이 바보가 아니야.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냥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원래 안 되는 거야. 아니 바둑에서도 아마 몇 단 수준인데 굉장히 잘 되고요. 여러분 실제 일반인이 아마 7단 막 이러면요. 거의 적수를 일반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수준인 사람이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좀 이 분야에서는 거의 솔직히 그래도 타고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거의 세대에서 나오는 한 명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세대에서 나오는 한 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명 피아니스트 거의 누구죠? 임윤찬 이 레벨. 얘는 과연 독학으로 이제 이 레벨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독학이 안 됐어요. 피아노가 된다고요. 이제 이 레벨은 독학이 되는 레벨이라고요. 이제 얘는 뛰어넘은 거죠. 그게.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네. 예나님. 근데 전 제 직업적인 특성상 독학할수록 실력이 느는데 직업적인 특성이잖아요. 맞아요. 직업적인 특성은 이미 프로로 가셨으니까 된 거예요. 네. 프로니까 되신 거죠. 근데 아까 말한 지금 공부 얘기들은 다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네. 제이님 감사합니다. 네. 전 진짜 이 얘기하려고 거의 열흘 동안 지난 방송 끝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
인스타 하면요, 제 인스타 하지 말라는 것도 지난 방송에 사고력이 떨어져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사고력이 심하게 떨어져요. 인스타 하면. 사고력이. 진짜 주의해야 돼. 그런 것들.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사고력 하락을 유도하는 것들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사고력이 엄청 높은 정점에 돼 있다. 그러면 뭐 하셔도 관계없는데, 하락해봐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락해도 높아. 그런 레벨이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사람이 뭐 하는 거는 별로라고 봐요. 하락하는 게, 아니, 지금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다운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커뮤니티도 저도 그렇게,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높은 수준이 되면요, 봐도 연간 그냥 하락되지도 않아요. 네. 진짜. 사고력이라는 거를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진짜 생각하시면서 단련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백날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들 해봐야 뭐 1도 안 달라져요. 진짜. 이게 진짜 다 바꿉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뭘 하든 뭐 어떠한 전문직 시험을 보든 나중에 뭐 젊으신 분들은 아니면 뭘 하고 살든 돈을 벌려고 해도 이 사고력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진짜. 저는 예를 들어서 뭘 보면요, 안 놓치려고 하거든요. 뭐를 놓치지 않고 뭐를 하고 진심으로 보고 느끼는 거에서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력에서 많이 놓치는 게 많아져요. 실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도 사고력이 떨어지면 많이 놓쳐요. 제 얘기도 많이 놓치고 생각하는 것도 잠깐 놓치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도 드시지 마시고 인스타도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사고력 떨어지면 연애도 안 돼요. 진짜 맞아요. 연애도 안 돼요. 네. 저번 방송 때 제가 부모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저의 생각 구조가 낮아서인지. 아니죠. 생각 구조를 더 높이고 싶어서인 것도 있죠. 예.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 가족들과 살잖아요. 어렸을 때 서로 소프트웨어가 서로 다 연동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이 가족은. 예, 대부분이. 내가 윈도우 98인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막 갑자기 맥북 최신 버전이 깔려 있을 리가 없다고요. 예. 거의 비슷하게 깔려서 맞춰가요. 예. 그게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서로 안 맞는다.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안 맞잖아요. 부모님과.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는 단절을 해요. 어렸을 때도. 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다. 내가 17살, 18살이에요. 부모님과 안 맞잖아요. 부모님과 대화가 멀어져요. 예. 그럼 그게 저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아이가 부모님과 멀어지는 거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예.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아.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은 걱정하죠. 내 아이가 나랑 사이가 너무 나쁜데 안 맞아서인데 뭐 어떡해요. 그 소프트웨어가 안 맞는 사고 구조, 생각 구조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걸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녀가. 그럼 부모가 바꿔야지. 부모가 바꾸든가 자녀한테 바꾸든가 자녀 소프트웨어로 바꿔주든가 자녀가 관심사가 뭔지 공부를 하시든가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거 아니면 내버려 두고 빨리 20살 되면 독립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더 최악. 안 맞는데 끝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30대가 되도록. 부모님과 연락 히키코모리 돼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과 대화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러고 같이 사는 거야.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왜? 내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내 기회를 잃는 거잖아. 내가 더 좋은 생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 사람은 구제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것 또한 잘 생각해야 무조건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사고력의 수면 패턴 등등 밸런스가 다 맞아야 해서. 아니야. 결국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력의 뭐 수면 패턴 이런 거 당연히 뭐 좋으면야 당연히 최상이라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요. 넘어설 수 있는가예요. 진짜 운동이랑 똑같다니까.
70kg를 들다가 계속 70kg만 들면 안 돼요. 무조건 1, 2kg라도 더 들어야 돼. 내일은 더 들어야 돼. 내일은 더 들어야 돼. 한 달 뒤에는 75, 80을 들어야 돼. 이러면 계속 올라가요, 무게가. 80kg 들잖아요? 내가 80kg에 적응되면요. 70kg가 가볍게 느껴져요. 진짜로 무게라는 거는. 힘이라는 거는 그래요. 사고력도 마찬가지라고요. 사고력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계속 넘는 게 사고력을 키우는 거지, 뭐 수면 패턴, 영양 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뭐 끝도 없고, 얘기가. 일단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지민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고력 수면 패턴, 이거는 한계가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80kg까지 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늘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닭가슴살을 더 먹고 이제 잠도 더 잘 자고 더 쉬고 그때 하는 거라고요. 그때 체중도 더 늘리고, 내가 원래 70kg였는데 80kg를 들었어요. 근데 억지로 체중을 더 늘려요. 80kg, 90kg까지. 그러면 80kg 이상, 90kg, 100kg까지 들려요. 그때 하는 거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 사고력에 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왔어.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사고력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는 잠도 더 수면제를 먹고 자든 더 쉬고 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쉬면서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제가 얘기했잖아. 일반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한계점까지 올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한계점까지 절대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의 체중의 80kg가 한계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40kg도 안 들었어. 40kg도 안 들었다고. 네. 왜? 차쌤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죠? 왜? 보통 남자인 사람이 헬스장을 처음 갔을 때 벤치프레스 40kg도 못 들어요, 대부분은. 의외로 40kg도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고력을 아직 생각도 안 해봤고 기르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아직 여러분들의 한계점에 택도 없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열심히 닭가슴살과 뭐 이런 거를 먹어봐야 어차피 뭐 그렇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예. 이해가 됐죠? 그거는 더 많이 올려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내가 이제 독학을 해볼까라는 수준에 왔을 때 하시면, 여러 가지 관리들 하시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를 더 이제 뚫고 가시겠죠.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수면 패턴과 여러 가지를 뭐 더 신경 쓰시고 뭐 하시든가 그때 해보세요. 네. 근데 참고로 저는 여러 가지 관리를 더 잘한다고 해서 사고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만큼. 네. 주스님. 선생님 사주 공부하셨을 때 중상급 정도의 레벨이셨을 때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으셨는지, 신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그냥 사고력이 먼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로,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잠잘 때도 사주 생각하고 양치질하면서 당연하고, 거의 뭐 하루 내내 했으니까 만세력 보는 건 당연하고 거의. 그래서 됐던 거지, 뭔가 막혔다 이런 느낌을 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고력으로 밀고 나간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사고력이 먼저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것도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스님이 사고력이 일단은 일부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영어 공부를 그냥 하루에 뭐 한 15시간, 20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영어 생각을 계속해도. 초본 어느 정도의, 당연히 내가 원어민이면 안 지치겠지. 근데 원어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요, 이제는 영어 실력이 당연히 단박에 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고가 지쳐요. 네, 생각이 지쳐서 못하는 거거든요.